토트넘이 지난 경기에 이어서 샤흐타르를 상대로 5대1 대량 득점을 성공을 했는데, 이제 오늘 경기를 보면 프리시즌 내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추구하고 있었던 전술이 조금씩 맞아떨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손흥민 선수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다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기였어요. 일단 토트넘의 전술을 보면 기본적으로 토트넘이 이번 시즌 추구하고 있는 거, 좌우 측면 풀백을 안쪽으로 끌어당기죠. 인버티드 풀백의 역할을 맡기고요.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기본적으로 중앙의 선수를 많이 배치하면서 중원 싸움에 우위를 가져가려는 형태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상대팀 입장에서는 이렇게 토트넘이 풀백들이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중앙 지역의 선수가 많으니까 여기에 더해서 케인까지 내려오죠. 이러면 중앙 지역에 5명 내지는 6명까지 선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팀도 간격을 좁게 만들면서 중원 싸움에 대해 조금 더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여기서 손흥민의 역할은 어떤 거냐? 왼쪽에 손흥민, 오른쪽에 쿨루셉스키, 이 두 명의 선수는 안쪽으로 들어와서 토트넘의 중원 싸움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측면을 넓게 사용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상대팀들이 안쪽에 쏠려 있으면 당연히 측면에 공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손흥민과 쿨루셉스키는 측면을 넓게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볼을 전개할 때 중원에서 볼을 주고받다가 상대팀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손흥민이나 쿨루셉스키에게 패스를 넣어주면서 측면 공간을 활용할 때가 많죠.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볼을 받았을 때의 역할은 뭐냐면 일단 손흥민부터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측면 지역에 많이 국한되어서 플레이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손흥민 선수의 히트맵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측면 지역에 좀 많이 머물면서 사이드 플레이를 많이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손흥민 선수가 기본적으로 이 토트넘의 전술에서 측면을 넓게 사용하는 역할이다 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손흥민 선수가 너무 측면 지역에서만 플레이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측면으로 넓게 벌려주는 건 기본적으로 상대팀 선수를 끌어내는 역할을 손흥민한테 맡긴 거죠. 그리고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안쪽에 공간이 생기면 이 공간으로 중앙에 있었던 케인, 메디슨 혹은 우도지 같은 선수들이 침투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패턴 플레이가 많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러한 패턴 플레이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셀틱에서도 똑같이 보여줬던 패턴이에요. 좌우 측면 공격수가 넓게 펼쳐지면서 수비를 끌어당기고 이때 안쪽으로 들어와 있던 선수들이 공간으로 계속해서 침투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수비 라인을 무너뜨린다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가장 중요한 공격 패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공격 장면들을 보여드리면 이제 오늘 토트넘의 경기 장면들을 보면 이렇게 우도기와 에메르송 로얄 두 명의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토트넘의 전형을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중앙 지역에 수많은 선수가 몰려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정말 많은 선수가 몰려있거든요. 중앙 지역에 토트넘의 선수들이 많이 몰려있으면 이때 손흥민과 쿨루셉스키 이 두 명의 측면 공격수들은 측면으로 넓게 벌려서 터치라인 끝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토트넘이 안쪽에 쏠리면서 샤흐타르의 수비도 당연히 안쪽으로 쏠려요. 이때 측면 공격수들은 오히려 측면을 넓게 쓰면서 측면 공간에서 볼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러한 형태를 취하고 여기서 손흥민이 볼을 받는 순간 토트넘의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측면으로 보내주고 손흥민이 볼을 잡았을 때 수비가 끌려 나오면 끌려가는 순간 안쪽에 있는 선수들이 수비수의 뒷공간으로 침투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죠. 이러한 패턴이 토트넘의 공격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서 수비를 끌어내는 역할에만 집중을 하고 흔히 말하는 다른 선수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미끼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손흥민 선수의 역할은 어떤 거냐면 수비를 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일단은 공격을 시작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공격이 시작되느냐, 일단 상대의 수비수들이 끌려 나왔을 때 안쪽에 있는 선수들이 침투에 들어가죠. 그러면 그 순간 손흥민의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가 만들어져요. 앞쪽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준다. 이게 첫 번째 선택지고, 두 번째는 뛰어들어갈 때 수비가 쏠리죠. 쏠리면 여기서 손흥민이 오히려 패스를 보내주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볼을 몰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섞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도 가능하죠. 손흥민이 측면에서 볼을 받았을 때 상대 수비가 끌려 나오면 그 순간 약간 뒤에 있었던 메디슨이나 우도지
케인 이런 선수들이 침투를 해 들어가고 침투에 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준다. 그리고 그 순간 수비가 침투에 들어간 선수에게 쏠리면 이때 손흥민이 안쪽으로 뛰어 들어오고 요 공간으로 다시 리턴 패스를 내준다.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2차적인 공간을 활용을 하면서 안쪽에서 볼을 받아서 슈팅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뛰어 들어가는 케인이나 쿨루셉스키에게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이러한 형태가 또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그냥 단순히 측면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서 볼을 받는 순간 토트넘의 공격이 시작이 되고 그 공격이 시작될 때 상대 수비가 무너지는 순간 손흥민에게도 새로운 공간이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경기 기록을 보시면 어떤 기록이 있느냐. 손흥민을 시작으로 공격이 전개되다 보니까 오늘 전반전에 토트넘의 볼터치 횟수를 보면요. 손흥민 선수가 공격 라인 중에서 가장 많은 볼터치를 가져간 선수였어요. 쿨루셉스키나 케인은 요 표에서 나오지 않고 더 밑에 있거든요. 손흥민, 케인, 쿨루셉스키 이 세 명의 공격 라인 중에 가장 볼터치가 많았던 선수가 손흥민이었습니다. 이제 그렇다는 것은 토트넘이 공격을 시작할 때 일단 중앙 지역에 밀집한 전형을 만들고 수비수들이 안쪽으로 쏠리면 측면에 있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공격이 시작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경기 장면을 보면 안쪽에 토트넘의 선수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으니까 샤흐타르의 선수들이 안쪽에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만 측면으로 빠져나와서 넓은 공간을 쓰고 있고요. 이 공간으로 토트넘이 패스를 보내주면서 여기부터 토트넘의 공격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때 손흥민이 볼을 받는 순간 수비수 한 명이 끌려 나오니까 안쪽으로 들어와 있었던 우도기가 공간으로 침투에 들어가고요. 침투에 들어가니까 어떤 모습이 나오냐. 손흥민이 우도기에게 패스를 보내주죠. 여기서 끝났으면 손흥민 선수가 정말 미끼 역할만 한 건데 우도기가 뛰어 들어갔을 때 샤흐타르의 수비수들이 우도기한테 쏠려요. 그러면 이때 당연히 안쪽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손흥민이 이 안쪽 공간으로 뛰어 들어가고 있고 이때 우도기가 손흥민에게 리턴 패스를 주고 있죠. 이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하는 공격 패턴 중에 하나거든요. 손흥민부터 시작을 해서 우도기나 메디슨이 침투에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때 만들어지는 두 번째 공간으로 손흥민이 뛰어 들어가면서 손흥민이 득점을 하거나 아니면 손흥민에게 기회가 만들어진다. 이 장면도 보시면 측면에서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고 있거든요. 당연히 이 장면에서도 손흥민부터 공격이 시작이에요. 이때 상대 수비가 손흥민에게 끌려 나옵니다. 그리고 우도기가 침투에 들어가죠. 그리고 우도기가 침투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샤흐타르의 수비수들이 우도기 쪽으로 쏠려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은 어떻게 하냐면 이번엔 손흥민 선수가 우도기에게 패스를 보내주지 않고 우도기가 뛰어 들어갈 때 샤흐타르의 수비가 우도기에게 쏠리니까 안쪽으로 접고 들어갑니다. 접고 들어가서 뛰어 들어가는 케인과 메디슨 이런 선수들한테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요. 이거는 이제 토트넘이 의도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패턴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반대로 이런 장면도 있죠.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서 볼을 잡을 때 수비수가 끌려 나오는 순간 이 뒤쪽으로 메디슨이 침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이 안쪽으로 패스를 넣어주고요. 이 패스가 정확하게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 라인이 완벽하게 무너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샤흐타르의 수비가 조금 더 메디슨에게 빨리 붙었다면 당연히 메디슨이 여기서 컷백을 해주면 손흥민이 득점을 할 수 있는 찬스가 나올 수가 있었겠죠. 이런 장면도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런 장면에서 득점이 나왔었죠. 이게 첫 번째 페널티킥을 얻는 장면인데 손흥민 선수가 또 측면에서 공격을 시작하고요. 이때 수비수가 끌려 나오는 순간 메디슨이 안쪽으로 침투합니다. 아까랑 동일한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서 뛰어 들어가는 메디슨에게 패스. 그런데 메디슨이 볼을 잡는 순간 샤흐타르가 반칙을 하면서 페널티킥을 토트넘이 얻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 토트넘이 오늘 경기에 준비해왔던 패턴이 페널티킥으로 이어지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처럼 그 손흥민 선수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에 이제 녹아들면서 측면에서 시작을 해서 공격에 대한 상황들을 만든 다음에 2차적인 공간을 활용한다. 이러한 방법들을 아마 손흥민 선수도 많이 고민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 의도적으로 손흥민 선수에게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게 이런 장면에서 나오죠. 우도기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대 수비수들이 우도기를 따라서 안쪽으로 모여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손흥민은 측면으로 빠져나가고 있죠. 그래서 빠져나가는 손흥민에게 패스가 들어가고, 당연히 손흥민은 비교적 여유로운 공간에서 우도기가 안쪽으로 뛰어들어갈 때 수비수가 쏠리고 손흥민에게는 쉽사리 수비가 붙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아서 여기서부터 이제 공격이 시작이 되죠. 우도기가 뛰어들어갈 때 우도기에게 패스를 해주거나, 아니면 뛰어들어가는 우도기에게 상대 수비가 순간적으로 쏠리면 본인이 안쪽으로 접고 들어오거나, 이게 여러 가지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를 보시면 이제 토트넘이 공격을 전개할 때 기본적으로 측면을 시작으로 공격을 전개하는구나. 그리고 측면에서 볼을 받는 순간 거기서 손흥민과 우도기, 메디슨, 왼쪽 라인에서의 콤비 플레이가 매우 중요하겠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었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손흥민과 메디슨이 꽤나 호흡이 좋아 보여요. 메디슨이 볼을 잡는 순간 손흥민이 공간으로 침투에 들어가거든요. 공간 침투가 손흥민 선수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때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메디슨이 정말 적절하게 패스를 뿌려줍니다. 그리고 패스를 뿌려주는 역할을 메디슨이 애초에 잘하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메디슨이 완벽하게 패스를 넣어주는 장면이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을 때 수비가 자신에게 쏠리니까 측면에서 뛰어들어오는 우도기에게 패스를 받아서 연계 플레이를 해주고 있죠. 여기서 우도기의 결정적인 슈팅까지 나오잖아요. 이런 장면들을 보면 메디슨하고 손흥민 선수가 잘 맞는구나. 그래서 역습할 때는 이런 장면도 나와요. 역습하는 순간 전방에서 손흥민이 뛰어가고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메디슨이 찔러주는 패스가 들어간다. 이러한 패턴들이 그래도 프리시즌에서 아직 손흥민과 메디슨이 손발을 맞춘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맞추면 맞출수록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온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골이 나올 때 손흥민과 메디슨의 움직임이 되게 좋았거든요. 메디슨과 손흥민이 서로의 위치를 바꿔서 손흥민이 안쪽에, 메디슨이 측면에 있었어요. 이 장면에서 메디슨이 손흥민의 역할을 한 거죠. 측면에서 토트넘의 공격이 시작될 때 첫 번째로 볼을 받아주는 역할을 메디슨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메디슨이 볼을 잡으니까 샤흐타르의 수비가 메디슨에게 끌려나가요. 그 순간 손흥민 선수가 안쪽으로 뛰어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손흥민이 뛰어들어가니까 샤흐타르의 수비가 쉽사리 메디슨에게 다가가지 못해요. 손흥민 쪽으로 끌려가고 있죠. 이때 메디슨이 안쪽으로 접고 들어와서 뛰어들어가는 케인에게 크로스를 올려줬고요. 이 크로스가 케인의 득점으로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를 보시면 아직까지 손흥민, 우도기, 메디슨 호흡이 그렇게 100% 잘 맞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호흡이 맞는 장면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플러스 다음 시즌 토트넘의 공격 작업에서 일단 손흥민이 토트넘의 공격을 시작하는 선수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토트넘이 공격을 시작할 때 중앙으로 상대 수비를 유인한 다음에 측면에서부터 공격을 시작하니까. 그리고 이러한 역할이 이제 예를 들면 리버풀에서 살라, 맨시티에서 그릴리시, 그리고 아스날에서 사카, 이렇게 측면 공격수들이 실제로 지금도 수행하고 있는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사카나 그릴리시나 살라나 이런 선수들은 리버풀, 아스날, 맨시티 기본적으로 볼을 점유하는 팀에서 뛰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손흥민 선수가 박스 안에서 플레이한다는 것이 정답이 아니고 당연히 측면에 있다가 공간을 만들어주고 공간을 만든 다음에 상대 수비가 무너지는 틈을 타서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서 2차적인 공간을 사용한다. 이러한 패턴을 아마 다음 시즌에는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오늘 경기였다. 물론 이제 손흥민 선수가 100%의 몸 상태는 아닌 것처럼 보여요. 볼터치라던가 슈팅이라던가 이런 측면에서 손흥민 선수가 100%가 아니라는 건 확실한데,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플레이할 건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 건지는 오늘 경기에서 볼 수가 있었다.